예, 손익계산서 있는 시간입니다. 생활경제연구소 김방희 소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4차 산업혁명 가지고 손익 따져보신다고요. 네, 하도 뉴스에 많이 등장해가지고요. 이게 네. 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싱가포르하고 4차 산업혁명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런 뉴스가 어제 네, 쏟아졌는데요. 사실은 뭐 약간 실체가 불분명한 용어기도 해서 언제 때부터 그냥 나오기 시작했는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글로벌 경제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다보스 포럼이라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스위스 다보스라는 휴양지에서 전 세계 정부 정상들하고 기업가 지식인들이 참여해서 여는 회의인데요. 네. 이 회의가 이제 세계화를 지지하거나 상징하는 인물들 교류의 장이어서 네. 반세계화 운동의 표적이 되기도 하고 또 비싼 참가료라든가 끼리끼리 어울리는 특성 때문에 비난받기도 하는데 이 회의의 진짜 의미는 이런 겁니다. 이제 글로벌 경제에 대한 그 해의 의제를 설정하는 겁니다. 올 한 해 글로벌 경제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거다 하고 이제 선언하는데요. 그래서 막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그렇습니다. 나와서 막 이야기하잖아요. 네. 2016년에 이제 당시 4차 산업혁명의 이해라는 의제를 설정했는데 네. 그 후에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모든 경제 뉴스와 대화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가 됐습니다. 네. 뭐 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 자체는 뭐 산업 4.0을 포함해서 그 전부터 좀 쓰였다고는 하는데 네. 세계적인 공용어가 된 거는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2016년 네. 다보스 포럼 때부터. 그렇습니다. 네. 근데 왜 이번이 네 번째입니까? 왜 4차? 그러니까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산업혁명 교과서에 나오는 그게 거. 1차? 네. 그게 1차입니다. 18세기 중반부터 한 100년 정도 간 건데. 증기기관 뭐 이런 그렇습니다. 거. 네. 철도 등장하고 네. 이게 이제 기계 생산이 최초로 시작된 거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20세기 초까지 이어진 대량 생산 체제가 구축된 시기입니다. 전기가 발명됐고 뭐 네. 그 컨베이어 벨트라는 게 등장하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직접 경험한 20세기 후반에 뭐 반도체, 컴퓨터, 인터넷 같은 IT 정보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한 시기죠. 네. 그러니까 21세기 들어서서는 네 번째로 정보 기술이라는 게 생산과 결합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조업하고 정보통신 IT가 결합하는 흐름이라는 거죠. 네. 뭐 요즘 글로벌 경제 뉴스에서 빠지지 않고 있는 인공지능 AI라든가 자동차 자율주행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단순한 제조 혹은 생산 기술의 발전만은 아니고 네. 여기 정보 기술이 처음으로 이제 달라붙어서 효율을 높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4차다, 네 번째 산업혁명이다 이렇게들 부르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1, 2, 3차는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이제 4차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일자리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네. 불안감이 좀 고조돼야 그래도 관심도 더 관심도 가지고 또 그거에 대해서 돈도 좀 쓰거든요. 21세기 코앞에 두고 Y2K 문제 기억나시죠? 네네. 밀레니엄 버그. 그렇습니다. 태산 명동의 서일필이라고 태산이 흔들릴 줄 알았더니 쥐새끼 한 마리 오가지도 않았죠, 사실. 돈 많이 썼잖아요. 그런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얘기도 좀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책도 사보고 다큐멘터리도 보고 뭐 심지어 컨설턴트 큰 돈 들여서 고용하기도 합니다. 정부도 보니까 경제부처 장관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배우겠다 그러면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을 찾아가기도 하더군요. 그러니까 일자리에 대한 공포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늘 나타나는데 조금 과장된 면도 있습니다. 최근에 영국 총리 직속의 기구 가운데 노동의 미래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여기 위원회를 주도한 톰 피터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게 세계적인 컨설턴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초량 기업을 찾아서라는 책으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보고서 결론이 그렇더군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유가 상당히 재미있는데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앞으로 갑자기 닥칠 일이 아니고 이미 늘 벌어져 왔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일이고 산업 역사를 돌아보면은 신기술과 혁신의 등장으로 늘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는데요. 없어진 일자리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새 일자리가 늘기도 하거든요. 1차 산업혁명 초기에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교과서에 나오니까. 막 기계 부시고 그랬죠.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은 그 기계의 등장이 수많은 기계공을 또 만들어내기도 했거든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과장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좀 과장되어 있다. 특히 좀 허상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완전히 허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두 가지면은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산업혁명이란 말이 언제 쓰였느냐. 산업혁명 시기에는 안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70년쯤 지나고 나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지나고 나면 좀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름을 붙이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건 좀
뜬구름 잡기식의 얘기일 수 있다는 거 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4차 산업혁명 같은 기술 중심의 시각이 사람들을 좀 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술이 사람을 만드는 면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네. 사람이 기술 선택하는 면이 크거든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 등장해도 그게 상품화돼서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네. 유럽에서 맨 처음 등장한 자동차라는 상품은 네. 처음에 엄청나게 안 팔렸어요. 네. 미국에 와서 비로소 팔리기 시작했는데 포드가 대량 생산을 시작해서기도 하지만 네. 신문에 어떤 사진들이 실리면서 소비자들이 선택을 한 거예요. 아, 어떤 사진이냐면 그 잔고장이 많으니까 그냥 마차가 더 나았는데 네. 젊은 친구들이 세간살이를 차에 싸들고 시골을 여행하는 사진들이 신문에 많이 올라왔어요. 그 당시에 네, 네. 사진 기술이 막 신문에 쓰이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멋져 보여서 소비자들이 그 기술을 선택한 거거든요. 네. 자칫 사장될 수도 있었던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기술은 기술 자체로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장착한 상품의 형태로 사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선택하는 면이 강하다는 겁니다. 뭐 AI건 자율주행차든 네. 뭐 어떤 게 선택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네.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결국은 그런 소비자가 기술은 선택하는 거죠. 네. 그게 우리 눈앞에 펼쳐져야 그게 뭐 혁명이 되는 거고 혁신이 되는 그렇습니다. 거고. 다음 주에 비트코인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네, 네. 혁명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소비자가 선택해서 신뢰감을 주기 전까지는 의미가 네. 없는 거죠. 네. 자, 손익 계산서니까요. 4차 산업혁명의 손익을 따져보면요. 단기적으로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네. 장기적으로는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하고는 크게 관련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네. 다만 이제 4차 하이에크가 한 말 산업혁명이 아니에요. 우리 결국 다 죽어요. 네. 케인즈요. 예. 네. 근데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삶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두 가지는 케인즈가 한 말이군요. 하이에크 그렇습니다. 말에 대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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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네. 다 죽는다 그런 네.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는 이제 생각하시라고 권하고 싶은데 하나는 우리 젊은이들한테 얘기하고 싶은데요. 일자리나 자신의 미래를 생각할 때 너무 낡은 사고에 젖어 있다 지금. 네. 제일 큰 조언하시는 분들이 부모님들이잖아요. 네. 의사 변호사 되라고 하는 분들. 너무 낡은 얘기고 대학 캠퍼스 내에서 듣는 여러 가지 조언들은 또 너무 현재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조금 공부하셔서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정보를 입수해서 내 일자리와 미래 계획에 참고를 하시라는 뜻입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기술면에서 뭔가 벌어지고 있고 방향성은 좀 잡힌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의 방향성. 이거는 이제 IT 기술하고 생산 제조가 접목한다는 거니까 아마 이 분야에서 아이디어와 기술을 좀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궁리를 해야 될 것이다. 네. 많은 대중이 유행이라는 걸 쫓는데 뭐 큰 의미가 없을 때도 있는데 네. 그 유행 속에 기회는 있거든요. 뭐가 좀 팔릴 기회가 있으니까 네. 청취자 여러분 개인 입장에서 본 4차 산업혁명의 손익은 별로 없다. 너무 거창한데 겁먹지 마시라. 네. 대신 내가 하는 일에서 이런 기술 변화가 갖고 올 위협뿐만 아니라 기회의 요소를 좀 찾아봐라. 돈 벌 기회가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네. 아니 정말 공감입니다. 무슨 기술이 나온들 우리가 안 쓰면 그냥 기술로 끝나는 거죠. 사장돼 버리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될지 우리가 미리 겁먹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생활경제연구소 김방희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